안녕하십니까. 저는 10대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진아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양당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청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사실 일반적인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청년 비례대표 광역 토론을 통해서 당선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주제 중에 하나가 제3의 길,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당 체제를 식당에 비유해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단 2개의 식당만 있다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비스나 품질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쪽의 식당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손님을 끌어오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식당의 등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게 끝나는 내용은 아니지만 새로운 식당이 들어서게 되면 이 식당이 새로운 품질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2개의 식당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선택지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게 된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세력에 의해서 2개의 거대 양당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네, 거대 양당이 지금 주류를 이뤄서 정치권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에 다른 의견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묵살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슈화하기 좋은 주제들만 잡아서 양쪽의 표가 되는 행위들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상 이렇게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표가 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면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익 집단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싶은데요. 실제로 세력화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다수의 의견 거의 대부분이 묵살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세력화된 집단이라도 이 집단이 움직이게 되면 그 집단에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게 되고 정치권에서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자꾸 이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대 양당의 형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거대 양당이 어쩔 수 없는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현재 구조는 소수의 당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당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새로운 그 양당에 흡수되는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오를 저희가 기록으로서 알고 있고 겪어온 경험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축이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제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 온 이래로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온 것이기 때문에 깊게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그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세대가 바뀌면 정치 세력도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정치권에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원되기 쉬운 대상, 그리고 새로운 우리 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아이템, 이것에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현재로서는 장신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뭔가 청년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정책도 일시적으로 청년에 대한 만족을 시켜주는 것 외에 진짜 자리를 준다거나 기존의 기득권들이 세력을 내려놓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실천 없이 그냥 청년들은 우리가 좀 다른 세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그리고 장신구 그 정도밖에 현재는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청년은 사실 저도 공이학번입니다. 공이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사회과학 학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집회를 하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과 조금 달랐던 것은 우리가 납득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모여서 집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이유를 물어보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세대 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청년이 세력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개인주의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개인주의가 앞으로는 사회를 끌어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내가 잘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잘못되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세력화될 필요성이 사실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좋은 직장을 가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세력화되어서 우리가 힘을 투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룬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권에서 동원하면 동원되는 그런 청년으로 남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청년층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만약에 지금 양당의 어떤 주류 세력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을 때 그 세력이 또 정치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청년이 원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어떤 자리를 주어라,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어라가 아닙니다. 이번에 채용 비리에서 청년층이 분노했던 이유는요,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이 장신구로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채용 비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여지껏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제시된 길과는 다른 어떤 이면이 있었다라는 것에 분노를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채용 비리에 있어서 청년층이 가장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가 배워왔던 과정 속에서 기득권이 청년층에게 행한 불공정한 어떤 행태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참아오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촛불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집권한 민주당의 경우에 바라는 바가 더 컸겠죠. 사실 이번에 촛불 전국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데는 청년층의 참여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퍼지고 그 과정에서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집권한 세력은 이전에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충족되지 못했는데 그 충족되지 못함이 이전 세력과 동일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다
라면 그것에 대한 실망감은 배가 되겠죠. 이번에 바뀐 어떤 집권층이 우리가 원치 않는 세력을 업고 새로운 집권층을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이 집권층이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견지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 시간 지켜보셨듯이 현재 거대 양당 구조에서는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길이 많이 닫혀 있고요. 참여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듣는 정도, 마치 무언가를 해줄 것처럼 모집하지만 사실상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면 지금 거대 양당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망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청년 특유의 그런 진취적인 모습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길을 만들어 감으로써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지금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은 지금 정치권의 변화, 현재 틀을 깨는 것을 제3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대 양당으로는 우리 청년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 본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자. 그것에 청년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인 자세로 지금 거대 양당 체제 문제점을 우리는 이게 싫으니까 그냥 정치권에서 손을 떼겠다, 관심 끄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바꿔보겠다, 한 발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청년분들이 이것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진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